중국 경제가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 그리고 투자 감소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는 와중에 부동산 업계의 도미노 디폴트 위기라는 새로운 복병까지 만났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가운데 하나인 비구이 위안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발생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진수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진수 특파원, 지금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온 상황입니까? 네, 지난 7일입니다. 비구이 위안이 채권 이자 2,2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 가량을 갚지 못해서 디폴트 위기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생소하지만 비구이 위안은 지난해까지 중국 내 부동산 개발 업계 1위를 차지한 대형 업체로 총 자산이 330조 원에 달합니다. 대주주 양우옌 회장의 자산이 한때 55조 원에 달해 아시아 최고 여성 부자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산이 10조 원 정도니까 자산이 55조 원이면 회사 규모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런 거대 기업이 300억 원이라는 비교적 소규모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서 디폴트 위기에 빠질 정도니까 사정이 그만큼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권 규모가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 비구이 위안 측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혀 디폴트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비구이 위안 한 곳뿐만이 아니고 지금 줄줄이 이런 디폴트 위기가 있는 업체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역시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다렌완다가 채권 원리금 2,600억 원 가량을 갚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고 계열사 지분을 팔아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기다 심지어 국영 기업인 원양 집단도 300억 원 가량의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몇몇 부동산 개발 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도미노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몇몇 업체의 위기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중국 정부도 현재의 위기를 일부 인정했는데요. 프링우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조정 단계입니다. 일부 부동산 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대규모 업체들은 채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계의 위기가 이제 곧바로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대표적 부동산 신탁 회사인 중릉국제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투자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했는데요. 지금까지 지급이 연체된 상품 수가 30개에 이르는데 중농신탁의 대주주인 중주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주그룹은 관리하는 자산이 180조 원에 달하는 금융 대기업으로 고액 자산가나 기업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비구이 위안도 주요 투자처 가운데 한 곳입니다. 부동산 화랑기에 각종 파생 상품을 만들어 투자하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슷한 양상인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더 통제불능 상태로 빠지기 전에 이 정부의 어떤 개입을 기대할 텐데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나섰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단기 정책금리 두 종의 금리를 각각 0.1%포인트와 0.1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인 어제도 채권 매입에 나섰는데요. 연이은 두 조치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인데 그 규모가 162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시장을 달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62조 원 규모로도 부족하군요. 근데 중국 정부는 더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인민은행이 나서서 일부 통화정책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직접 지원에는 조심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3년을 거치면서 지방정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부양책을 펴는 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다 1990년대 이후부터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 관례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낀 것이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인데요. 다시 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부동산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에 대한 회의론 역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위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좀 보인다고요. 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출, 소비, 투자 등 다방면에서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중국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높은 경제 지표가 나오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하면서 디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은 조정기로서 곧 정상화될 것이다. 외부에서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소수의 서방 정치인과 언론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 과정에 존재하는 단계적 문제를 확대 과장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강하고 잠재력이 큽니다. 외부 시각처럼 중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화 과정인지 부동산 업계에서 촉발된 위기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도 이 부동산 가격에 연동돼서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제2금융권 중심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남일 같지 않은 소식입니다. 베이징에서 임진수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